눌러주세요. 네,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열평형을 할 건데 열평형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좀 봐봐. 우리 아까 전에 온도계 얘기 잠깐 했잖아. 사람의 체온을 재려면 어떻게 해서 사람의 체온을 재지? 보통 지금은 온도계로 귀 속에 넣어서 자동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옛날에는 맞아. 온도계를 겨드랑이에 끼워서 넣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껴놔. 그래서 바로 재? 그럼 좀 기다려. 왜 기다려? 응? 그러니까 열 전달이 어디서 어디로 된댔지? 항상 고온에서 저온,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 전달이 된댔죠. 생각나? 그래서 짠 하면 온도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좀 따뜻해져 있을 거야. 그 다음 또 있어.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거거든? 그러면 시간이 한창 지나 있으면 냉장고의 음식물들 혹은 물 같은 것들이 온도가 낮아지지. 그럼 냉장고 내부의 온도와 같아지는 거야. 맞죠? 그럼 열이 같아지는 거죠. 그럼 열이 같아지는 거. 열이 같아져. 이걸 우리가 그렇지. 오. 잘했어. 이걸 우리가 열평형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열평형이라고 할 거라고. 평형이란 말 아시죠? 평형. 이거야? 수형이야? 평형? 그래서 열평형. 그럼 열평형 다시 한 번만 보면 얘들아 지금 여기 큰 수조에 20도씨의 물이 있고 여기에 80도씨의 물이 담긴 비커를 담궜다고 할게. 그러면 80도씨는 분자운동이 매우 활발해져 있는 상태인데 20도씨의 물은 분자운동이 좀 둔해져 있는 상태일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담글 거거든. 그러면 80도씨의 물의 온도는 낮아질 거고 20도씨의 물의 온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일정해지게 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 두 개 온도가 같을 거야.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열평형이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부른다고? 열평형. 자꾸 얘기해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온도를 한번 그려보자.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맨 처음에 출발은 몇 도씨? 80도씨의 물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지금 80도씨라고 한다면 온도가 내려갈 거야. 그래서 천천히 온도가 내려갈 거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20도씨의 물의 경우는 온도가 20도씨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치? 그러다가 두 개가 사랑해요. 사랑해서 만나요. 자, 그래서 두 개가 만나요. 그럼 온도가 어떻게 져요? 그 다음이 일정해지죠. 그럼 열평형은 어디서부터인 거야? 여기는 요 시간부터가 열평형이 시작된 거죠. 그치? 그럼 열평형이 됐다는 건 분자의 움직임 혹은 입자의 운동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쵸?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80도씨의 물의 입자들의 움직임은 띵띵띵띵띵띵띵 되게 움직임이 활발할 거야. 그런데 20도씨의 물의 움직임은 띵 활발하지 않아. 그런데 얘네 둘이 만났어. 그래서 만약에 열평형이 됐어. 그때 분자의 움직임이 띵띵띵띵 요쯤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때부터 열평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의 열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야. 열의 이동이 없다. 열의 이동이 없다. 여기까지 됐니? 뭐하지 얘? 뭐하니? 왜? 그래서 열의 이동이 없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평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시 여기 봐. 뜨거운 물 80도씨의 물이 잃은 열의 양이 있을 거야. 그죠? 네, 그 다음 20도씨의 물이 받은 열의 양이 있을 거야. 그 양은 어떨까? 진짜? 80도씨의 물이 잃은
열의 양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1은 열, 그리고 20도씨의 물이 얻은 열량이 있을 거죠. 네, 그 양이 어떻다? 같다. 항상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질문할게. 여기서 아이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야, 20도씨의 물이잖아. 80도씨의 물이잖아. 그러면 열평이 됐을 때 온도는 몇 도실까? 50도. 이거를 두 개 더해서 굳이 나눠서 50도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아니야. 아니야. 물의 양에 따라 달라. 이게 만약에 물의 양이 정확히 동일해. 그럼 정말 50도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지금 80도씨의 물은 쬐끔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물이 작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빨리 잃어버려. 그럼 그래프의 길기가 훅 하고 내려갈 거야. 그런데 20도씨의 물의 경우는 물이 많잖아. 그치? 그러면 데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두 개의 열량이 같아. 근데 지금 여기의 그래프는 온도 그래프잖아. 온도의 변화 그래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만약에 그림을 그리자면 이 변화 그래프가 80도씨의 물의 경우는 급격하게 온도가 뚝 떨어질 거야. 뚝 하고. 그치? 온도가 뚝 하고 떨어질 거고 20도씨의 물의 온도는 아주 천천히 올라갈 거야. 그치? 결국 그래서 아래쪽에, 즉 50도보다 아래쪽에서 평형의 온도가 결정이 될 거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의미를. 그치? 이제 알았어? 다시 똑같은 물이야. 물의 양이 동일하다면 실제로 온도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해서 50도씨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수조의 물이 훨씬 많잖아. 일단 비커물은 적잖아. 그럼 적은 양은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열 에너지를 빨리 빼앗긴단 말이야. 그럼 물이 많으면 느리게 데워지지 않겠어? 그렇죠? 우리가 조금 물을 끓이는 경우와 뭐 라면을 끓일 때 하나의 라면물을 끓이는 경우랑 10개 라면물을 끓이는 경우는 시간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 물론 끓는 온도는 100도로 똑같아. 하지만 시간이 누가 더 오래 걸리냐 이거잖아. 식는 것도 마찬가지야. 뜨거운 물이 많으면 천천히 식어. 근데 만약에 양이 적으면 빨리 식어버리잖아. 그거랑 똑같다니까.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 다시 한번 보면 뜨거운 물의 경우는 확 하고 식어버리고 차가운 물의 경우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하지만 이동한 열의 양, 잃은 열과 얻은 열의 양은 어떻다? 같을 거야.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고.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 배울 건데 오늘 지금 배운 건 뭐라고? 열평형. 열평형의 의미가 뭐라고 다시 한번? 열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항상 열이 이동을 할 건데 이해했어? 그래서 분자운동이 많은 쪽, 활발한 쪽에서 둔한 쪽으로 열이 이동할 거야. 결국 분자운동이 어떻게 돼? 입자의 움직임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온도가 똑같아지는 거. 다시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 모두 서로 만나서 온도가 똑같아지는 지점에 이 온도. 이때 이 시간. 그럼 이렇게 열 에너지가 똑같아진 상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대? 열평형이라고 한대. 그래서 아까처럼 체온계 몸에 있는 열을 측정할 때 꽂아놓고 기다려. 그럼 어떻게 돼? 전도 현상 이런 것들 혹은 열팽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온도계 온도가 내 몸에 있는 체온과 동일해지는 거야. 그때 꺼내서 측정하면 되고 냉동실에 혹은 냉장고에 물체를 넣었어. 혹은 음식을 넣었어. 그럼 시간이 좀 지나야 어떻게 돼? 온도가 똑같아지지. 그것도 열평형을 본 거잖아. 온장고도 아까 얘기했었잖아. 냉장고가 따뜻해. 그 따뜻한 냉장고를 우리가 온장고라고 한댔잖아. 거기에 커피를 넣었어. 그럼 넣자마자 뜨거워지는 거 아니잖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열평형이 일어나서 음료수 자체가 따뜻해지는 거고. 그래서 냉장고의 원리나 온장고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이런 애들 모두 뭐 이용한 거라고? 열평형 이용한 거라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자꾸 너희들이 떠올려보고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지금 한 내용들이 어려운 게 없거든. 문제는 다음 시간이 문제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가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랑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좀 계산 문제까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어요.